그날이 딱 그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소 거부한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 투쟁하고 그렇죠. 잡혀가는 거였죠. 그렇죠. 그 학생들을 이제 아마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수 모여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이제 다시 신림 사거리로 가서 투쟁하자라고 전달을 해서 왔기 때문에 수는 좀 줄었겠죠. 그런 흐름으로 투쟁이 진행된 걸로 저는. 나는 신림사거리 투쟁을 중앙위 차원에서 결정했던 기억이 잘 안 나. 결정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림 사거리 자체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적은 없고 그러니까 나 그런 전방입소 거부 투쟁을 이제 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한다. 그리고 내가 그때 투쟁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책을 이제 만났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책임지고 이제 그날 투쟁을 하고 저도 정확하게 신림 사거리로 넘어간다 이런 전술까지를 우리가 결정한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학교에서 됐으면 학교에서 했겠죠. 학교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신림 사거리로 간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학교에서 집회를 했었나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하루 전날인가 도서관 중앙도서관 그 통로에서 그 세진이가 연설을 했던 기억이 확실히 명확하게 있거든. 하루 전날인가. 근데 그 연설 내용이 어쨌든 뭐 되게 비장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어쨌든 거의 죽음을 걸고 이 투쟁을 사수하겠다는 어투의 연설이었는데 내가 중앙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게 연설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나중에 지나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세진이는 뭐 그 연설을 하면서 더 자기 책임감이나 이런 게 더 높아져서 그런 상황으로 또 갔던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점은 사실은 우리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신 투쟁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극한적 투쟁이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의 심리적인 배경 이런 걸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회에서든지 어떤 쟁점으로, 그러니까 독재 반대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외세 반대라든지 이런 걸로 투쟁이 격화되면은 투쟁을 진압하는 쪽과 투쟁하고자 하는 척 사이의 충돌이 격렬해지고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옳은 주장을 하는데 왜 탄압하느냐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만 이런 분신투쟁이나 자살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형식을 통해서 투쟁하는 게 한국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도 베트남에서 성녀들이 소신 투쟁이라고 그러죠, 그죠? 소신 투쟁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맥락이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투쟁 주체들은 내가 주장하는 게 옳다. 그런데 왜 공권력 정부가 탄압하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나타나는 가장 극한적인 형태가 목숨을 끊어서 항의하는 투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사실은 뭐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런 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전반적 분위기,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젊은이들이 목숨과 젊음을 바쳐서 투쟁하겠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만 그걸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는 다르지만은 아마도 창립식에 참가했던 60명은 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 두 분은 이제 특히 이런 투쟁을 맡으니까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더 강하게 느꼈을 것 같고 사명감을 더 강하게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회적 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있을 수 있는 현상인
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들은 이야기로 그때 누가 그 이야기를 전해줬는지 저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억나는 표현이 김세진이 이제 우리 운동에서도 열사가 나올 때가 됐다 라는 표현을 며칠 전에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표현이 이해가 된 거죠. 세진이가 재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누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이야기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김세진이 발언을 했다는 거를 내가 아마도 이왕준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라요. 김용욱 아니면 이왕준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좀 놀랐던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극한적 형태의 투쟁까지를 미리 아마도 적어도 며칠 전에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던가라는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얼마 전에 티벳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이제 반외세라는, 그러니까 반독재라는 부분만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뭐 베트남도 사실 반외세라는 부분이 결합된 거고, 그러니까 반외세라는 부분이 결합되면 그게 이제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고인들이 이제 그거를 뭐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렇게 결단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결단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또 뭐 어떤 한 측면에서는 또 많이 얘기되는 게 진압 경찰이 이제 무리하게 하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올라오기 전에 한 건 아니고, 경찰하고 어떻게 경찰이 이제 구제가 뭐 덮치려고 하는 순간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경찰들이 이제 그 부분을 촉발시키면서 이게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본인의 의사가 일부분 들어가고 또 상황적인 게 일부분 들어가서 어쨌든 그게 뭐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뭐 결단을 한 건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지만 또 위험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누구라도 그때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뭐 제호 대신에 누가 반전반행 투쟁위원회를 했거나 세진 자리에 있었어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에 있었고, 이제 그분들은 구체적 투쟁 책임을 졌고, 그러면서 더 이제 책임감을 느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우리 보고 니네들이 지시한 게 아니냐, 뭐 이런 게까지 이제 추론을 하고 했지만 뭐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적 흐름과 우리가 가졌던 의식, 이게 없었다고 하면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또 이제 상황적인 측면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반독재만 해도 숨막히는데 이제 반외세까지 깨닫게 되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이 조국의 현실의 암담함 속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젊은 이제 그런 결단이 된 거고, 또 이제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조직이 생기고 투쟁 의지가 고양된 측면이 또 같이 결합이 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누구라도 우리는 그때는 아마 제가 느끼기로 그 자연대 창립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당시의 마음가짐은 그야말로 우리는 젊은가 목숨을 바쳐서 투쟁한다 라고 자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이제 의식이 표현된 이제 하나의 사건이랄까, 그런 게 이제 창립식에서 혈서를 쓴다든지, 그건 우리가 그렇죠. 완전 자발적으로 한 거지 그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일제 치하에서 독립투사들이 결의를 할 때 혈서를 썼다, 그런 데 대한
그런 데서 온 아마 그런 얻은 영감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무언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투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그러니까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질문을 받는다. 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보람된 시절로 돌아간다면 이제 언제로 돌아갈 거냐고 하면은 항상 80년은 봄인 것 같아요. 봄인 것 같고 물론 그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오류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 이렇게 과잉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이제 정말 순수하게 그 고민을 했던 시기고 모든 걸 다 바치자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뭐 나는 뭐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또 그때 뭐 9학년이란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뭐 그 재호하고 세진이가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뒤에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위원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때 우리가 뭐 그걸 그렇게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책임을 통감을 하자고 해서 그때 이기가 구성된 건가요? 그때? 그렇죠. 그날짜로 그날 사퇴한 사퇴하고 네. 새로